정령정 통신의 책임자인 히사기는 영왕 호신대전, 즉 천년혈전을 기록하기 위해 조사하던 도중 4대 귀족을 겨냥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사건들도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츠나야시로 토키나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블리치 이야기, 츠나야시로 토키나다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불명, 키 176cm, 본명 츠나야시로 토키나다. 특징, 츠나야시로 가문 당주, 슌스이와 우키타케의 영수런 동기. 토키나다는 날카로운 녹색 눈과 단발과 비슷한 머리 기장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어두운 흑발이지만 중간중간에 녹색 브릿지가 들어가 있으며 왼쪽 머리를 따 뒤로 넘기는 헤어스타일을 지녔습니다. 그의 인성은 블리치 세계관에서 탑티어 수준으로 글러먹었습니다. 평소 남을 나쁘게 말하지 않았던 쿄라쿠마저 그에 대해 평가하기를 타인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는 행위를 즐기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선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마다치 않을 정도로 향락적이자 극악무도한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쿄라쿠는 츠나야시로 당주 암살 사건을 두고 토키나다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그 외에도 겉으로는 불가능한 척하면서 사실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며 상대를 절망시키는 걸 즐기는 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년일 때 가문의 비밀창고에서 자신의 가문이자 5대 귀족의 시조들이 먼 과거에 벌인 만행들에 대해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본래부터 악랄한 심성을 지닌 자였기에 가문의 진실을 알게 된 과정에서 타락한 것은 아니고 그저 자신의 악의가 향할 곳에 이전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아내 카쿄를 살해한 혐의가 있었으나 가문의 힘으로 이 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 사건으로 카쿄의 친구였던 토센을 타락시키기도 했습니다. 영번대 전원이 유아바에게 당해 한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니마이야 오에츠의 봉황전에서 참백도 이기사기파를 훔치면서 등장합니다. 토키나다는 참백도를 훔친 후 현세로 향해 또 다른 영왕의 파편을 가진 미치반의 아우라를 회유하고 천년혈전이 일어난 전쟁터에서 회수한 사신과 킨시, 현세의 인간과 풀브링어의 혼백을 아우라의 힘과 야마다 세이노스케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생명체인 우부기노 히코네를 창조합니다. 어느 날 자신을 포함한 츠나야시로 가문 사람들을 암살해달라는 의뢰를 합니다. 츠나야시로 가문 당주와 주변 인물들이 살해당하는 시간을 계산하고 뒤에선 히코네를 통해 그 암살자들을 역으로 살해하는 자작극을 꾸밉니다. 그 후 암살을 막았다는 공을 인정받아 츠나야시로 가문의 당주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특유의 인성 파탄난 성격은 어디 가지 않는지 암살자들을 죽이기 직전에 모든 것은 자신의 자작극이었고 그대들은 자신의 희생양이라 밝히는 세심한 포인트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쿠로사키 이치고가 카라쿠라 마을을 떠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현세에서 엑스큐션의 새로운 교주가 된 아우라를 포섭해 아우라와 유키오의 능력을 사용하여 카라쿠라 마을을 봉쇄하고 히코네에게는 그림조와 싸우도록 명령해둡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낌새를 눈치챈 쿄라쿠가 먼저 손을 써둬서 토키나다는 소이폰과 은밀기동에게 포위됩니다. 이후 요루이치가 등장해 츠나야시로 가문이 관리하던 영상청의 특수 보관고를 파괴하고 확보했는데 거기서 인간의 태아, 호로의 일부 등이 발견되었다며 도대체 뭘 꾸미고 있느냐고 추궁합니다. 하지만 토키나다는 통원부를 사용해 단계 내부로 도주하고 히코네도 단계 내부로 불러냅니다. 토키나다는 진작에 단계 내부에 거대한 공중 누각을 건설해 두었고 쿄라쿠가 이끄는 퀸시, 아랑칼, 사신들로 구성된 혼성 부대와 정원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토키나다는 현세 인간들에게 요아바하르 토벌에 세상을 구한 사신들의 공적을 알려야 한다며 이 공중 누각을 카라쿠라 마을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쿄라쿠는 토키나다의 진짜 목적을 간파합니다. 토키나다의 진짜 목적은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종교를 믿던 인간들이 혼란에 빠져 서로 싸우다가 결국 자멸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기 위한 것이었죠. 이후 토키나다는 수많은 대장급 인원에게 경하수어를 사용하고 몰래 토키나다를 배신할 예정이었던 아우라와 풀브링어까지 끼어들면서 차조, 회묘, 류인약화, 금사라,
빅륜안, 청견, 유리색 공작 등 수많은 참백도의 능력을 복사해가며 일당백 전투를 합니다. 하지만 히사기가 경화수월의 해방 장면을 보기 직전 히라코 신지가 역무로 히사기의 감각을 뒤틀어 경화수월의 해방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해 최면에 걸리지 않았고, 토키나다 입장에선 얘도 최면에 걸렸을 테니 잠시 신경을 껐던 순간 히사기가 영합차단 외투로 감싼 풍사를 던지는 기습을 가하면서 토키나다의 오른손을 잘라 참백도를 떨어뜨렸고, 긴조에게 월화전충을 맞고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지자 도주합니다. 간신히 전투 현장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한 토키나다는 초기 목표였던 카라쿠라 마을 위로 공중누각을 전송해 사신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계획을 공중누각을 카라쿠라 마을 위로 낙하시키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이후 무선통신으로 히코네에게 아우라를 죽이라고 명령해두고 본인은 소형 정계결주를 사용해서 정령정 내부의 자택으로 이동합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아직 쓸 수 있는 패는 많으니 일단 상처를 치료하고 당분간 몸을 숨기려고 했지만 여러 겹의 결계를 쳐둔 저택에 누군가가 침입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12번대 대장 쿠로치치 마유리였습니다. 마유리는 토키나다의 연구의 마지막을 관찰하러 왔을 뿐이다 라고 말하며 토키나다의 도발을 포함한 모든 언행을 무시하며 딱히 토키나다를 공격하려고도 하지 않고 정말 관찰하기만 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기습해 토키나다의 등 뒤에 천타를 꽂았습니다. 등 뒤를 돌아보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 복장의 소녀가 서 있었고, 토키나다는 그 소녀가 입은 옷을 보며 당주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저지른 자작극에 희생된 암살자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소녀는 가족 모두의 원수라며 울부짖었으나 토키나다는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을 뵈러 온 거냐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소녀는 그런 토키나다의 뻔뻔함에 분노해 토키나다의 등에 계속해서 칼을 찔러댔지만 중상을 입고 몇 번이나 칼에 찔렸음에도 토키나다가 태어난 모습으로 서 있자 오히려 기습했던 소녀가 겁을 먹고 주저앉습니다. 토키나다는 체포되고 유폐된 채 시시한 여생을 보낼 바에야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죽음이 자기 눈앞까지 다가왔음이 느껴진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들을 처벌하지 못해 안타까울 것이라며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리 높여 웃다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토키나다가 사용하는 참백도는 츠나야시로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참백도 구천 경곡입니다. 해호는 떠받들어라 구천 경곡입니다. 이 참백도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거울과 같은 결계를 펼쳐 귀도를 비롯한 상대방의 모든 기술을 반사하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달랐으니 작중에서 유미치카가 참백도를 해방할 때 동공작이라고 부르면서 진짜 이름인 유리색 공작의 능력을 숨기면서 사용하듯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츠나야시로 가문의 참백도의 이름과 능력이 거짓임이 밝혀집니다. 참백도의 진정한 이름은 염라경전이며 해호가 상당히 긴데 사해를 마셔 천해를 두르고 만상평등하게 배겨 깎으리라 염라경전입니다. 해방하는 순간 도신이 빛나면서 상대의 시야를 방해하며 해방 후 칼날이 없어지고 자루와 코등이만 남은 상태가 됩니다. 능력은 본인이 알고 있는 다른 참백도의 능력을 모방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흉내낼 수 있는 건 오직 시해까지지만 해당 참백도의 얼령을 외칠 필요 없이 자신이 떠올린 참백도의 형태로 검이 변하며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참백도의 능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작중에서 사용한 참백도로는 키라의 차조, 하나타로의 호환, 쿠루야시키의 아악회랑, 벽쿠야의 천본행, 쿠루마다니의 호염, 랑기쿠의 회묘, 겔류사이의 유인약화, 로지로의 금사라, 아이젠의 경화수월, 긴의 신창, 토시로의 빅륜안, 코마무라의 청견, 토센의 청충, 이치고의 참월, 그리고 유미치카의 유리색 공작을 흉내냈습니다. 이 참백도의 장점이자 단점은 시전자의 영합에 따라 본래 사용자의 능력에서 위력이 변동된다는 겁니다. 토키나다는 4대 귀족 출신답게 부대장조차 아닌 하나타로보단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합을 보유하고 있어 하나타로가 사용할 땐 중상은 치료할 수 없지만 토키나다가 사용하면 대부분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에 알려진 능력보다 위력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토키나다의 영합은 겔류사이보단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유인약화를 사용했을 땐 기존에 알려진 위력보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토키나다가 류인 약화를 사용했을 때 쿄라쿠는 야마영감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100도의 여러 능력을 복사할 수 있지만 시전자의 영역과 지능에 따라 해당 능력의 성능이 결정되는 검입니다. 하지만 토키나다는 이 1100도로 대장급 사신과 아랑칼, 퀸시 풀브링어 연합 대군의 홀몸으로 맞서 싸우는 게 가능했습니다. 당연히 사기적인 1100도 능력 덕에 가능했겠지만 사용자인 본인의 자질도 어느 정도 받쳐졌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기적인 능력을 지녔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하는데 바로 1100도의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혼백이 일부 깎여나가 영구적으로 시전자의 수명이 줄어든다는 대가를 치릅니다. 이 깎여나간 혼백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블리치 세계관 최고의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는 토키나다. 소설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하는 바람에 묘사나 중간 과정이 생략된 부분이 많았지만 읽으면 읽어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순수 악이고 인성이 파탄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캐릭터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